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론 1이고요. 자, 제 1장 과학적 연구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60문항 정도 추려놨는데요. 근데 이 60문항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적 한계 또는 여건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몇 문제만 풀어서 추출해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 전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시죠. 우선 1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서 10가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과학적 연구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논리성, 일반성, 검증 가능성, 객관성, 간결성, 결정론적,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 그 다음에 상호 주관성, 변화 가능성, 구체성에서 이 10가지가 있으니까 10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탐색 기술 설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예측 통제해서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탐색 기술 설명 3가지죠. 그래서 3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과학적 연구가 수행이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5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는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처음에 문제가 만들어져야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문제의 정립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정립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가설을 세우고 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연구의 방법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연구 방법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의 절차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문제를 참 이렇게만 내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의 절차 6가지 말고 뭐 더 단축시켜서 설명하기도 하고 더 뭐 여러 형태로 조금씩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해서 이 절차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분석 단위의 의, 그 다음에 분석 단위 선정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3가지,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그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연구 방법의 유형 했는데 경험적 연구 방법은 1장에서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연구 방법에는 실험법, 관찰법, 뭐 내용조사, 조사,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중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자, 과학의 기본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과학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목적. 그래서 자, 과학적 이론은 자연 및 사회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알아내는 데 있다. 자, 과학의 연구 대상은 존재하는 것과 가치관이 포함된 당위를 대상으로 한다. 자, 과학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과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데 있다. 라고 했어요. 뭐예요? 앞에서 봤던 문제죠? 기억나십니까? 자, 바로 이거예요. 가치관이 포함된 당위. 이건 어느 분야였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죠? 철학이나 종교 이런 데서 다루는 게 맞지? 자, 과학에서는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은 입증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3번 문제 보죠. 다음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 했어요. 자,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실시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만 양쪽의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 객관적이라면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양쪽 당의 조사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여론조사를 하지만 여당은 여당의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요. 야당은 야당의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설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동기는 서로 달라요. 그죠? 자, 원하는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조사 설계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객관적이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례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와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상호 주관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죠? 자, 다음은 과학적 조사의 어떤 특징과 가장 가까운 거냐 했어요. 과학적 특징. 과학적 조사의 특징. 10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A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 지연, 학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행동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 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학연, 지연, 그죠? 공약,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 그럼 뭐예요? 정답은 당연히 인과성이죠. 인과성. 그죠? 원인과 결과에서 인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 과학적 조사의 특징 10가지에 보면 인과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인과성은 자, 과학적 조사의 특징 중에 결정론적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정론적이다. 자,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를 설명하는 게 결정론적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성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로 과학적 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간결성. 그래서 최소한의 설명 변수만을 사용해서 가능한 최대의 설명력을 얻는다. 인과성.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일반성.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사실로 보편적인 원인을 추구한다. 자, 4번째. 경험적 검증 가능성. 그래서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인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다. 뭐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 인과성이라는 단어만 보면 바로 알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인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다. 과학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건 안 봐요. 항상 검증,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검증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2번의 내용이 틀렸다. 결정론적이다 라고 했어요. 결정론적이다. 자, 8번 과학적 연구 방법의 가장 기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불완전한 진리를 공격받음으로 사회적으로 연구된 진리는 절대적이다. 경험과 관찰은 객관적 현상에 대한 타당한 추론으로서 지식의 원천이다. 자명한 지식은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된다. 과학적 설명은 확률 조건 인과 모형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예요? 연구된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 말은 틀렸어요. 그죠?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죠? 과거엔 지식이, 지금 과거에 보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었는데,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봤는데. 근데, 자,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지구는 동그랗다는 사실을 우주에 나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는 동그랗다, 그죠? 둥글다, 그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검증에 의해서. 과학적 검증에 의해서 진리는 변한다. 절대적이다? 아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자, 사회과학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사회과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회과학. 자, 그럼 사회과학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명하는 학문. 그죠?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을 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이건 지능지수와 학업 성적은 상관성이 있느냐? 바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기업 복지의 수준과 노사 분규의 빈도의 관계는 자, 여성들의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느냐? 여성들은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느냐? 다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계기일식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계기일식은 자연과학의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사회과학의 분야는 아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조사 연구를 하는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조사 연구의 목적 5가지가 있었죠. 자, 기술, 설명, 탐색, 실험 있는데 조사 연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주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실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 설명, 탐색, 예측, 통제라는 5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자,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거죠. 자,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중에 연역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연역법이죠, 연역법. 자, 관찰을 통해 현상을 파악한다. 탐색적 방법에 주로 사용이 된다.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 유형을 찾아낸다. 이론 또는 모형 설정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1, 2, 3번은 바로 뭐예요? 귀납법과 관련된 거죠. 귀납법. 그죠? 자, 모두 다 귀납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근데 4번이 연역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죠? 자, 23번 문제 보죠. 독립적 연관성 도출 방법 중에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한번 보면 귀납적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도출해낸다. 2번, 연역적 방법은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수립해놓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해서 검증함으로써 다시 이론적 결론을 유도한다. 3번, 연역적 방법은 이론적 전제인 공리로부터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정립해서 이를 경험의 세계에 투사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4번, 연역적 방법이나 귀납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을 조화시키면 상호 배타적이기 쉽다. 굉장히 문장들이 길고 어렵죠. 그죠? 보면 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에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어떤 부분이 틀렸느냐? 바로 보면은 자, 여기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부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죠.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자, 4번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해서 자,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쭉 읽어보면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이거다. 1, 2, 3번은 자, 설명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의 내용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보면 연역법과 귀납법과 관련된 그죠? 자, 과학적 연구의 자, 논리 체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연역법 하면 가설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가설. 그죠? 그다음에 귀납법 하면 관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찰. 그래서 두 가지 단어들을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한다 해서 가설이라는 말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론,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 가설. 그죠? 가설은 귀납법에서는 가설을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방법은 연역법이다. 그래서 가설하면 연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귀납법에 관한 설명 중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귀납적 논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한다. 여기서 가설이란 말 앞에 문제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가설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 더 문제 뭐 볼 필요도 없죠. 바로 뭐예요? 1번 정답이에요. 그죠? 귀납적 논리에서 가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죠. 자, 과학적 조사의 절차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어요. 이거는 이 절차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이.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의 제기다. 그죠? 어떤 문제가, 요즘 예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죠?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유가와 관련 없이 자동차를 많이 살 수 있어야 좋겠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을 쓰지 않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써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는 거죠. 그죠? 뭐든지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니까 처음엔 뭐예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뭐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조사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에 의해서 뭐를 해요?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분석 및 해석,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거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순서는 1번이네요. 보니까.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리을이라는 순서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과정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과학적 연구의 과정. 그죠? 과학적 연구 하면 이것을 연역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역적이다. 그죠? 과학적 연구 방법은 연역법이야. 연역법. 귀납법도 있지만 그냥 연역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연역적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론이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이 관찰 결과를 비교해서 경험적 일반화를 수행한다. 그죠? 더 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연역적 방법과 관련이 된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해당이 된다. 자, 과학적 연구 과정은 보편적으로 연역적 방법에 따르게 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역적 연구의 순서. 그래서 이론, 가설, 관찰, 경험적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39번입니다. 비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소년원 재소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분석 단위는 뭐냐? 분석 단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분석 단위와 관련된 문제. 자, 정답은 소년원 재소자죠. 여기서 가장 작은 단위, 이 문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소년원 재소자예요. 자, 본 사례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석의 최소 단위가 바로 소년원 재소자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서 가장 적은 단위로 소년원 재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 단위는 바로 소년원 재소자다. 자, 다음 사례의 분석 단위로 가장 적합한 곳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보기 사례. A연구는 인구 센서스의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무슨 조사요? 가구에 대한 조사를 이용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의 동질성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한 가구 조사를 했대요. 여기서 조사한 가장 작은 분석 단위는 뭐였어요? 바로 가구라는 거다. 가구.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그죠? 자,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분석 단위라고 하죠. 문장을 읽어봤을 때 이 문장에서 가장 작은 조사 단위, 분석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분석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46번 보죠. 개인의 특성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추론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아까 얘기했죠? 자,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앞에서. 그죠? 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 봤잖아요.
자, 개인의 특성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추론하고자 할 때 발생되는 개인에 의해서 집단을 평가한다. 어떤 학교 갔더니 얘기했었죠, 앞에서. 자, 어떤 학생이 인사를 굉장히 잘한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은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학교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오류예요? 자, 개인주의적 오류라고 했어요. 개인을 통해서 집단 전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오류. 그죠? 자, 개인주의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자, 다음에 연구 결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중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근거해서 거시적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해서 거시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뭐예요? 그죠? 문장의 표현 형태는 다르지만 작은 거 하나를 보고 전체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주의적 오류. 똑같은 정답인데 표현하는 문제의 형태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1번 문제 보죠. 지역을 분석 단위로 해서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가톨릭 신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신교 신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서 평균 자살 건수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서 가톨릭 신도들이 개신교 신도에 비해서 자살을 저지를 성향이 높다라고 해석할 경우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뭐예요? 그죠? 생태학적 오류. 자, 개인적 오류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두고 개인의 어떤 내용이 그럴 것이다 라고 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생태학적 오류는 개인주의적 오류와 반대되는 오류로 집단을 연구해서 개인의 일반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 즉, 집단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개인의 특성을 추리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다. 그죠? 자, 개신교, 그죠? 뭐 여기서 가톨릭 이 내용을 보고 신도 개인들도 이럴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자, 개인주의적 오류와 반대다. 잘 기억하세요. 반대다. 자, 경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은 연구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를 통제하는 연구 방법이다. 자,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관찰에 의한 연구 방법이 효과적이다. 자, 내용 분석은 어린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 자주 사용이 된다. 자, 대규모 모집단을 연구하는 데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가 효과적이다. 뭐예요? 자, 1, 2, 3번 다 틀렸죠? 그죠? 자, 1번에서는 뭐가 틀렸어요? 실험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어떤 그 제재를 주는 거예요. 독립변수를 통제해가지고, 그죠? 독립변수의 어떤 변화를 줘서 조작을 해서 연구하는 게, 자, 실험이죠. 종속변수까지 그 어떤 조작을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관찰은 적합하지 않죠. 인터뷰 뭐 이런 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 어린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 내용 분석은 문헌 연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문헌을 연구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설명은 대규모 모집단을 연구하는 데는 질문지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문조사 여러분도 응해본 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 연구가 가장 효과적이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뭐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보편적이죠. 자,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경험적 연구의 방법에는 실험, 관찰, 내용조사, 내용연구, 조사연구 등의 방법이 있다. 자, 실험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해서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후에
하나의 변수가 실험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다. 자, 사건이나 사람 등 관찰 대상의 특성, 상태, 행위, 기능들 중에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것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내용 분석은 웹사이트, 우편조사, 전화 면담, 개별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응답자로부터 설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뭐가 틀렸어요? 바르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틀린 것은 바로 4번이에요. 그죠? 자, 내용 분석은 문헌조사잖아요. 문헌조사. 맞아요? 문헌조사.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헌들,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거 가지고 어떤 결과를 유추해내는 게 바로 문헌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예상 문제들을 한번 추려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60문항 정도 되는데요. 이 문항들 전체 다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바로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